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반년 전인 2020년 상반기만 해도 국내 조선업계 분위기는 우울했습니다. 코일9의 여파로 세계 선박 발주량은 역대 최저치인 575만 CGT로 추락했기 때문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24% 적었습니다. 도크가 텅텅 비면서 조선업계는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판세는 뒤집혔습니다. 국내 조선사는 LNG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중국과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이로써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아직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발주된 LNG선은 63척입니다. 이 중 국내 조선 3사가 46척을 수주해 7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5척을 따냈고 일본은 단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대형 LNG 운반선에서 경쟁력을 갖춘 상황입니다. 현재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내 조선업의 비교 우위는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꼴찌인 일본 조선업이 한국에게 반격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중공업 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개발해 2025년에 내놓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차세대 선박을 선보여 한국과 중국에 밀리고 있는 조선 수주전에서 단숨에 역전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말하는 것을 보면 벌써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계획만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향후 이산화탄소를 운송하는 선박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 중립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가와사키 중공업은 액화 수소 운반선 기술을 개발했다고 자랑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선박을 LNG 운반선처럼 대형화해 본격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화해 상용화하기까지는 기술적인 제약이 많아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탈석탄 선박 개발은 경쟁에서 뒤처진 일본 조선업계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승부수가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1위인 한국도 친환경 선박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며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뒤처진 일본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모리셔스 인근에서 일본 선박이 두동강나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악재도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일본의 선박의 품질이나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전성기 때만 기억하며 아직까지도 본인들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헛된 자부심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의 수요에 힘입어 일본 조선업계는 1980년대까지 세계 LNG선 점유율 1위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한국에 밀려난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해 5년 연속 일본 조선업계의 LNG선 수주 실적은 0이었습니다. 아직도 망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요. 최근 일본 바둑계 몰락에 대해 전달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의 조선산업이 과거의 영광이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 조선업계는 기존 선박으로는 도저히 한국과 중국을 추격할 수 없다고 보고 차세대 선박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지만 차세대 선박 시장이 다가올 즈음인 2030년이 되면 일본의 조선사들은 이미 다 없어져서 지금의 몸부림은 추억으로만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일본 조선사들을 살리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 일본 조선업체 선박을 직접 구매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당 수천억을 쏟아부으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방안에 국제사회는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을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WTO에 제소까지 했던 일본이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또한 일본은 입으로만 탈탄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도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일본이 이제서야 탈탄소 행보를 서두르는 데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에 들고 갈 나름의 성과물로서 일본의 친환경 선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전략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총리의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스가의 탄소 중립 선언 이면에는 사실상 일본이 국제적인 탈탄소화 추세에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암울한 상황이지만 일본은 조선 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보다는 합병을 통한 꼼수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1위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힘을 합쳐서 니혼 10야드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 2위를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규모 면에서 일본 조선업계의 수주 실적은 한국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작년 적자폭이 늘어난 회사 2개가 합쳐지면서 악재가 두 겹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은 지난해 큰 적자 전환으로 돌아섰고 2위인 JMU도 내부적으로 여러 사업을 개편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쓰비시 중공업도 LNG 운반선 건조에서 손을 떼고 여객선 분야에만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이 좋아 집중이지 도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 한국의 LNG선을 따라잡기 위해 증기터빈의 성능을 20% 개선시킨 UST를 개발했지만 여전히 기술력이나 품질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결국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언론조차 일본의 조선업계를 비웃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내 조선 시장의 약 50%를 이 두 회사가 점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규모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조선 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대형화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는 조선사들의 노력은 단발성이 아닌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의 경우 지난 2019년 11월 일찌감치 자국의 1위 국영조선사인 중국 선박공업과 2위 조선사인 중국 선박중공이 합병해 중국 선박공업그룹을 출범했습니다. 물론 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양대 조선사가 합병한 CSG의 탄생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오히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조선 분야의 가장 큰 이슈로는 두 회사의 합병인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국유기업 1, 2위의 합병을 승인했기 때문에 현대 대우의 합병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 세계 조선업 경쟁 구도에서 국내 조선업의 미래 생존과 도 직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압도적인 세계 1위 공룡 조선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시너지를 발휘하여 수주 계약 및 구매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클락슨에 따르면 2019년 말 현대중공업의 수주 점유율은 세계 1위로 대우조선해양과 합병한다면 점유율이 21.2%까지 올라갑니다. 기술력 부문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특화된 기술 공유와 함께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신조선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LNG 운반선 등 하이엔드 선종들의 수주전에서는 중국, 일본이 넘기 힘든 확고한 수주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그룹 회장도 신년사를 통해 인수를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은 올 상반기까지는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성공적인 인수를 통해 세계 1위 한국 조선업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조선업계는 IMO 2020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 전환율을 높여야 합니다. 국내 조선 3사는 한국선급과 영국 로이드선급으로부터 액화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연료전지 연계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선박 등에 대한 기본 인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들은 수소,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 저장 탱크 및 연료 공급 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오는 2024년에서 2025년 선박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2030년 자신있게 상용화를 외치던 것보다 무려 5년이나 빠른 일정인데요. 일본의 계획은 공수표이지만 한국의 계획은 실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조선사들이 중국, 일본을 몰아내고 차세대 선박 분야에서도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